that we're talking over. I expect things to go well. Many of these things have been negotiated and agreed. 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협상 자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까지 슬쩍 하루 늘려가면서 21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날짜를 정한 상황인데 이란은 또 참석 여부를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하루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과연 이 사이에 종전이 될까요? 아니면 확전이 될까요? 네, 이 시한 안에 양국 협상단이 다시 한번 만나서 유의미한 협상을 이룰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예. 오늘. 예. 예. 당장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쯤이면 뭔가 좀 결과가 나올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개 속이란 말이죠.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일을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하루를 슬쩍 연장을 했어요. 이게 날짜를 착각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 전쟁을 이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그 화물선 투스카가 지금 이제 그 역봉쇄를 뚫고 나가다가 지금 이제 그 미국에게서 제지당했죠. 그렇죠? 나포가 됐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자, 하루라는 시간을 왜 더 얘기를 했냐면 네. 자, 지금 우리는 별 그닥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만에 하나 이 만약에 이 교전이 발생하면 이건 너희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줌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이 정치적 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공은 너희한테 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휴전 협상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나서 이 상황이 계속되고 교전이 일어나면 이제는 너희 책임이 되는 거다. 나는 하루 더 줬어. 뭐 약간 이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걸 좀 확실히 하고자 기한을 늘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촉박하거든요. 이 뭐 휴전도 아니고 종전이라는 게 그냥 내일 시작해서 그냥 바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아니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상회담을 하더라도요. 네. 우리 사전에 양국끼리 서로 합의한 내용도 그 이전에 수개월 전부터 실무진들이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쵸. 합의문을 작성해서 그래서 겨우 이제 그날 발표하면 좋은 거고. 네. 우리 뭐 과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한미 정상이 만나서 문구 합의가 안 되니까 나중에 팩트시트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원래 휴전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역사에서 가장 긴 휴전 협상이 어디서 있었냐면 한국 전쟁 때 있었어요. 무려 2년하고도 17일을 했습니다. 네. 종전도 아니고 휴전을 위해. 휴전을 그러니까 네. 749일을 휴전 협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만에 하나 이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차 협상이 이거 자체가 뭐 여기서 뭐 문구까지 타결되고 결론까지 나온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핵부터 시작해서 핵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핵 물질을 그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둘 거냐 안 둘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농축 허락할 거냐 안 할 거냐. 검증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기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호르무즈 봉쇄 문제까지 같이 결합한다. 이러면 이거 절대로 하루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의미를 가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걸로 틀을 한 다음에 자, 언제까지 협상을 마련하겠다. 네. 자, 이런 식의 그 합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는 이걸 두고 뭐 MOU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계약서도 아니고 MOU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굉장히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고 만에 하나 이번에 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임시 합의 네. 혹은 휴전기를 또 연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아니 저는 또 걱정인 게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협상단 대포가 갈리바프 의장이잖아요. 이란 쪽에서. 예. 근데 이제 여기를 향해서 이란 군부가 예. 배신자다. 뭐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강경파가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득세하고 있다. 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오는데 아니 예. 이렇게 되면 협상을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제대로 될까? 강경파가 다 뒤집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이란은 보여주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요. 네. 사실은 강경파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냥 강경파 붙잡고 있는 거다. 어차피 강경파가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꾸 뭐 우리는 뭐 협상파와 강경파의 어떤 이런 서사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즈타바를 이 국가의 어떤 수반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시쳇말로 바지사장을 앞에 세운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다. 아직 생사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요, 수장이 직접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신뢰도 실어주고 그다음에 가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 국면에서는 네. 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패배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협상으로 이렇게 소위 협상파들을 앞에다가 내밀어 놓고 이제 거기도 일을 진행시킨 다음에 비난은 거기다 계속하는 거죠. 정치적 비난. 자기들이 이거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자 어쨌거나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사전 설정이다.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연극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란 언론에서 강경파의 쿠데타 뭐 여부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냥 정치적 압박 정도로 해석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강경파가 이 통제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뭐 협상파라는 것 자체가 별로 힘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제재 국면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라거나 네. 기타 안에서 나오는 여러 모든 메시지는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이란의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혁명 수비대를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되려 이제 문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이란의 국가 방향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참수작전 이후에 네. 약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 제거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렇게 보복과 강경 대응으로 나간다라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가 사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장을 제거한 게 오히려 강경파들이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저는 호르무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종전이 빨리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도 결국 우리나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2차 협상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종전 협의문이 작성되기도 힘들어 보일 뿐더러 네. 설사 그런다 해도 호르무즈가 뻥 예전처럼 자유항행이 가능하게 열릴까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의 국제 항로였던 TTS가 막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혀 있냐라고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란이 기뢰를 풀었는지 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럼 배들이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 못 지나가냐? 그거 지나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보험료가 붙거든요. 네. 과연 이 보험료 내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냐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 안 내고 지나가다 사고 당하면은 선사나 관련된 회사들 다 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경제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이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못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뢰를 이렇게 뭐 살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부유식인지 아니면은 뭐 계류식인지 그다음에 어디에 풀었는지 이것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란조차도 모르시니까. 이란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지역에서 국제 해군이 이제 소외 작전을 뭐 미국이 지금 하겠다고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요. 사실은 미국 전력만 갖고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국가들이 다 지금 달라붙어서 빨리 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뢰 제거가 뭐 한 20개 미만 수십 개 정도 들어가면 수준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여 개를 넘어가고 수천 개가 된다. 그럼 수개월 이상이 걸려버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뭐 미국 혼자한테만 맡겨놓는 것도 안 되고 국제사회가 다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동맹국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도 또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미 해군의 임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봉쇄도 하고 뭐 기뢰 제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미군이 과거에 또 돌고래를 동원해서 기뢰 제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가요? 사실 뭐 돌고래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군견을 훈련시키듯이 돌고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돌고래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네. 위험한 줄 알고 도망가 버려요. 피해가는군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간의 예. 그걸 벗어나서 도망을 가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국 돌고래 음파 탐지 능력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라 주로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인으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것들이 더 신뢰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만 자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대중화가 돼서 대규모로 투입을 했을 때 당장 이제 기뢰 제거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정도의 그 포인트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인 거죠. 예. 참 첩첩산중이네요. 예. 자,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스라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을 미국과 이란이 끝내려면 이스라엘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휴전을 해놓은 레바논의 남부를 또 공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전협상에 찬물을 끼얹는다란 말도 나오는데 뭐 어제는 예수상을 레바논에서 막 망치로 때려 부수는 영상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네. 도대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뭔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바라보면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적이고 네. 특히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아예 발본 세곤을 해야 된다는 입장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을 단순히 그다음에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네.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던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가 들어와서 이제 한 1,400여 명 정도의 이스라엘인들을 네. 학살했던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이 이제 들어와서 네. 하마스가 들어와서 자 결국 이 문제가 전쟁의 시작이고 결국 그 보복의 일련의 보복 과정이 지금 이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마스 전쟁은 이란이 자신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를 조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대리 세력인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를 뭐 여러 가지 뭐 BP 폭탄 공격이라든가 맞아요.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지도부 참수 작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대리 세력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란하고 붙기 시작한 게 2024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2024년에 두 차례 공방 주고받고 네. 작년에 보면 12일 전쟁이라고 해서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야 이게 이란의 이 프로그램이 전부 종료된 게 아니다. 저지 못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 뒤에 미국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이 하여튼 모든 이 작전 계획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미국을 설득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죠. 저는 조금 더 타당한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국 없으면 이 전쟁을 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잘 통제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이 종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동맹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발언한 것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전쟁 부추긴 적 없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약간 좀 있는데 실드를 쳐주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굉장히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결국 네타냐후에 설득당해서 트럼프가 그랬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보도. 네. 이거 인정하면 트럼프 리더십 자체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인정할 이거는 인정할 수가 수가 없는 거죠. 내부 네. 정치적으로. 내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제시해야 그래야 결국 이 전쟁도 휴전 혹은 종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트럼프 쪽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금 종전, 뭐 휴전이든 협상하는 와중에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것 자체가 이미 좀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도 나름의 안전 정치를 해놓은 것이 자 미국과 이란의 본 협상과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휴전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에 하나 뭐 일단은 이 본회의 하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큰 문제를 못 일으키게 이렇게 되게 압박을 가하지만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본 협상 자체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협상 테이블의 가장 큰 관건은 결국은 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란이 미국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핵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탈퇴를 하고 다시 하자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오바마 때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이거 전쟁 왜 했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핵 협상을 못한 건 아닌데 이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건요. 그때 오바마 때 핵 합의, 소위 JCPOA라는 게 네.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란이 핵 무장으로 갈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핵물질을 최대한 이란이 조그맣게 되게 작게 갖고 있게 해서 그래서 네. 3.67% 농축에 한 300kg 정도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핵무기를 만약에 만들려면 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파괴했냐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리 세력들, 뭐 헤즈볼라, 후티 이런 문제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고 사실 이번에 전쟁에서 봤듯이 야 만약에 후티가 홍해를 막으면 어떻게 되지? 네. 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JCPOA를 탈퇴를 한 거고요. 네. 자, 결국은 일단 핵 문제에 관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나머지 것들을 결합을 시키면은 오바마 때보단 나은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만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